간첩들 많거든요. 정말 정확히 하지 않고는 조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정말 무서웠던 게 인공위성 띄우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북한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들으면서 기억했다가 제대로 맞게만 말을 하면은 통과가 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왔다가 간첩이나 또는 조선족들이 다 들통이 났는데 국정원의 정보력이 막 소름 돋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독방조사라는 게 또 있어요. 따로 이렇게 넣어놓고 한 사람씩 그 절차가 있는데 목소리 탁 낮추고 또 물어봐. 또 물어봐요. 똑같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이분들이 아무 내색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냥 얼마나 다 베테랑들인지요. 저는 여자 조사관이었거든요. 맹산에서 대형단으로 이사 오는 그 전학 기간이 내가 말을 잘못해서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이제 고생을 했는데 진짜 집요하시더라고요. 치밀하고. 그래서 국정원에 있는구나. 화도 안 내요, 그분들은. 우리한테 소리도 잘 안 지르고 그냥 다 따뜻해요. 다 웃으면서 대해주고. 그래서 탈북민들을 국정원 홍보대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안기부라고 했거든요. 국정원을. 옛날에 그 명칭으로 국정원을 가면 피 뽑아서 팔아먹고 정보 뽑아가지고는 특공대의 어떤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죽인다 이랬는데 죽이기는 그냥 나 같은 게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더만. 국정원 분들이 탈북민들이 이제 그 단 거를 잘 못 먹는다는 걸 알아요. 북한 음식은 달지 않아요. 그냥 짜거나 맵거나 그래요. 거기에 맞게끔 식단이 달지 않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끼마다 바뀌어요. 음식이 어쩌면 그렇게 어느 날은 짜장면 해줬다, 어느 날은 카레 해줬다가 어느 날은 뭐 비빔밥 해줬다가 난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먹어봤잖아요. 한국의 비빔밥. 근데 이게 그냥 한 음식 갖고 하루를 먹여도 감사한데 몇 끼마다 바뀌어요. 몇 끼마다. 일단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깨지는 부분이 6.25 전쟁이에요. 6.25를 북한에서는 한국이 침략했다고 했는데 개소리였지. 스탈린하고 모택동이었나요? 짝짝꿍이 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밀고 내려와서 부산까지 밀렸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국정원에 오잖아요. 뭐 역사를 이렇게 믿어라 강요 안 해요. 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놔두고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중에 전쟁 영화도 보여주거든요. 실이라는 간첩 영화. JSA도 봤어요. 마지막에 이게 총으로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참 많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의 힘이 그래서 무서운가 봐. 강요를 안 해도 다 깨달아, 거의. 난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참 좋구나. 강요를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북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여기가 북한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출력이 세요. 그러면 북한 당국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냐면요. 그 주민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이 소리를 방해하게끔 이 마을에서 방송을 꽝꽝 틀어놓는 거예요. 아예 못 듣게. 방송차에 타서 아나운서들이 막 힘차게 외치고 막 방송하고 뭐 새벽 3시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펼쳤으며 뭐 이러면서 방송을 또 해요, 우리한테. 너무 피곤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 넣을 데가 없어요. 저는 주민등록증 내러부터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서 잡힐까 전전긍긍 하면서 막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신분증을 이제 발급받는 게 저에겐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열에 내가 들어서는구나. 이 생각을 이제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내러 갔는데 그때는 보름 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여권 내는 거였어요. 북한은요, 평양 사람들만 여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도 여권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 외국을 다니는 그런 여권이 아니라 그냥 그거 이제 어디 갈 때 통행증 발급받을 때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이제 비자가 있어야 다닐 수 있다는 의미죠. 한국에 와서 제가 여권을 딱 발급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게 중국이었어요. 북한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위험할 것 같아서 중국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갔고 앞으로도 안 갈 계획이에요. 탈북민들 가면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여권을 딱 보니까 그 나라에 요청하는 글이 써 있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잘 이렇게 보호해달라. 그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권을 가지고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그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글쎄 뭐 한국 여권이니까 뭐 사람들이 뭐 다 뭐 무사 통과하고 이랬다고는 하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여권 가지고 북한전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나오자마자 알바 첫날에 하고 하루 일당이 38,000원이었는데 그거를 통장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가면 숫자일 뿐인데 내 돈을 이거 빼앗아 가지 않냐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예금이자라고 해가지고 적금 아닌데도 일전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한국 은행 시스템이. 그리고 전화로 다 할 수 있고 안 가도 되고. 근데 북한은 돈이 조금 있어서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럼 요시찰돼요. 감시 대상. 왜냐면 거긴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너는 돈이 어디서 났어? 이 검은 돈 아니야? 검은 돈은 안기부에서 먹은 돈이다. 이렇게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신뢰를 안 해요. 북한에서는 물을 길어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이제 땅크를 지어요. 며칠을 쓸 물을 모아놔야 계속 쓰거든요. 여기 오니까 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을 저장을 안 해도 수도꼭지만 틀면은 바로바로 물이 공급이 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북한에서 지상낙원 하게 되면은 물, 불, 쌀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된 게 북한이에요. 저 오늘 비 오잖아요. 오면서 야,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운치가 좋니? 이러면서 감상을 하면서 왔는데 북한에서 비 오는 날 하면 죽어라 힘들어요. 왜? 물이 불어나니까 양수기를 퍼서 나오면요. 물 받을 때 막 미꾸라지도 막 나오고 논밭 물 댈 때랑 같이 시간을 줘가지고 그 시간대 물을 공급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물 길어 먹는 게 일이었고요. 비 오는 날도 나무를 다 떼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나무도 없어. 비 오는 날 그 젖은 나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물, 불, 쌀 세 가지만 있으면 북한은 지상낙원인데 여기는 아파트만 들어가도 다 해결이 됐어. 일단 물이 줄줄줄줄. 샤워를 또 하는데 야, 이 드라마에서도만 보던 거를 내가 이렇게 샤워를 한다는 게 너무 내가 고급진 여자 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 진짜 드라마 따라하느라고 가운 있잖아요. 가운까지 사가지고 탁 하고 하얀 수건 탁 이렇게 하고 나와갖고 스킨도 막 로션도 바르면서 막 이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오늘날 보면은 가장 지극히 일상인데 그게 처음에는 여자가 된 것 같고 공주가 된 것 같고 한 달 일하니까 거의 120만 원 조금 못 됐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제가 북한에서 한 달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북한에서 쌀 1kg 500원 할 때 800원이었거든요. 돈의 힘이 무섭대요. 120만 원 되니까 조금 요거 하면 200 되겠네. 와, 200 하니까 조금 모으면 300만 원 되겠네. 와, 300. 와, 이제 400 되겠네. 이러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거를 제가 여기 와서 2009년도에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때는 진짜 모르겠어요. 제 생에 태어나서 한 달 월급이 120만 원. 여기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북한의 갑부들보다 더 많이 번 거죠. 중국에서 넘어온 그 한류 컨텐츠들이나 이런 외국 컨텐츠들이 북한에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인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사 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한류 컨텐츠들이 드라마 하나 가지고 CD를 복사해서 팔잖아요. 지금은 CD를 못 봐요. 왜냐면 어쨌든 CD도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 그 DVD에다 넣고 봐야 되는데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딱 검사 올 때 경찰들이 밖에서 정전을 딱 시키고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정전 연결하고 그 자리에서 DVD 연락을 해요.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키잖아요. 정전된 상태에서 DVD를 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순간에 들이닥치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USB로 그냥 이렇게 보다가
법률 왔다 하면 쑥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어쨌거나 그게 장사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는 집들이나 또 사서 보는 집들은 다 잘 사는 집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삐라로도 날아가고 USB 넣어서도 막 대북전단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보고 안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고 안 본 사람은 없다. 모르는 게 악이라고 몰랐을지언정 알고 나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드라마는 많이 못 봤지만 한국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트로트 노래인 걸 모르고 그냥 아랫동네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게 잘 있어요. 그리고 나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 현이야 덕이에 그리고 태진아 그 가수의 동반자 장윤정 씨의 콩깍지 이런 노래들이었는데 그게 솔직히 댄스곡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밤새 그거 틀어놓고 망을 세 겹으로 봐가면서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갖고 그러다가 전기가 이렇게 화나다가 갑자기 전압이 약해서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떨어져요. 음이 전압이 떨어진가. 그러니까 그럼 또 거기 맞춰서 또 몸을 느리게 박자 장단을 맞추면서 저희가 춤을 추고 날밤을 새고 다음날 나가서 시멘트 마대 메고 또 일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당신은 나의 동반자만 이게 도는 거예요. 한국의 이 컨텐츠는 정말 북한이 갖고 있는 핵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게 해외니까 가능한 거예요. 북한 당국이면은 북한 내에서라면 뭐 폭동 일으킬 수도 없고 얄짤없죠. 근데 해외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쌓일 만큼 쌓인 거예요. 북한 노동자들도. 그 사람들이 눈이 없어요. 나와서 보니까 다 자유롭게 살잖아. 이어폰 끼고 배 나오고 차 타고 쇼핑하고 가족끼리 밥 먹고. 근데 이 사람들은 딱 통제등 속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구경도 못하게 하고 감시하고 돈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다 느낌을 받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 징조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붐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씩이라는 채널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공감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기적인지를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 강은정 TV도 좀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